자, 책 한번 펴보자. 처음에 나오는 게 물리란 거 그래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물리를 봤을 때 조금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요 물리량이란 걸 아직까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물리량은 말 그대로 우리가 물리 수업을 하거나 물리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나 이렇게 소통하는 방법이야. 문제에서 뭐를 묻는지를 모르니까 물리는 수학이랑은 전혀 달라.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물리 잘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수학은 뭐밖에 없어. 물리 풀 때 곱셈, 뺄셈, 덧셈, 나눗셈밖에 없어. 조금 더 한다면 비례식 정도. 그거 못해서 물리 못 푸는 게 아니잖아, 그지? 숫자가 다다다닥 나와 있는데 이걸 더해야 되는지 곱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그걸 몰라서 못 푸는 거야. 그래서 물리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통해서 운동을 배워보고 오늘 요거 할 거다. 자, 뭐 물리량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스칼라와 벡터. 여기 이제 쓰여져 있는 거 보면 스칼라는 크기만 나타나는 거. 방향이 필요 없는 물리량. 대표적으로 뭐 있노? 보통 방향하면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이렇게 나타낸다 맞지? 근데 그런 방향을 포함하지 않고 물리량의 의미를 가지는 애들. 질량 딱 적혀 있단 말이야, 질량. 뭐 그럼 첫 시간이니까 질량이 뭔데? 단위는 킬로그램 우리가 많이 써요. 질량이 큰 물체, 질량이 작은 물체는 무슨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물리적 감인 거야. 질량이 큰 물체는 중력을 많이 받아요. 맞아요. 중력이라는 힘이 특징이 질량에 비례해서 주는 힘이야. 근데 그게 질량을 대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질량이 크다는 건 뭐고? 혹시 관성 들어본 사람, 관성? 당연히 들어봤겠지, 맞지? 관성이 뭐예요? 하면 뭔가 이제 기계적으로 나오잖아. 운동 상태를 유지를 하려는 성질.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운동 상태는 결국 속도입니다, 속도. 어떤 물체가 자기 속도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야. 그러면 속도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강하면 강할수록 속도가 잘 안 변하겠지? 그런 거를 관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같은 힘을 줘도 당연히 힘을 받아야 속도가 변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같은 힘을 받아도 질량이 큰 물체는 관성이 크니까 속도가 잘 안 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성이 얼마나만큼 큰지 알려주는 척도가 요 질량이다, 이거 질량. 또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시간. 그리고 물리를 뭐 중3 이후로 처음 접한다면 에너지. 중3 때 배웠잖아. 무슨 에너지 배웠노?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와, 오랜만이다, 맞지? 역학적 에너지. 이런 거 배웠잖아, 그지? 그런 에너지, 시간, 에너지랑 연관된 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방향이 포함되지 않아도 의미가 있다, 이거지. 자, 그에 반면에 벡터량은 방향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운동을 다룰 때 제일 중요한 거. 힘입니다, 힘. 요래 적는다, 맞지? 적는 거 딱 보니까 어떤 물리량에 위에 뭐 적어놨노? 화살표 적어놨다, 맞지? 뭐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어? 방향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방향을 알려주지 않고 보통 힘은 단위가 뭐예요? N. 10N 하지 않잖아. 10. 뉴턴 하잖아, 뉴턴, 맞지? 자, 어떤 물체는 10뉴턴이라는 힘을 받았어요 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10뉴턴의 힘을 어디로 받았는지를 말해줘야지, 맞지? 그래서 힘에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벡터량이다. 또 여러 가지 벡터량들, 뭐 운동량, 속도, 변이, 가속도. 오늘은 얘 중요하게 배울 거예요. 가속도. 자, 일단 벡터량이니까 기본적으로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여기 벡터의 표현처럼. 자, 우리는 2차원은 다루지 않을 거야. 웬만하면. 그러면 웬만하면 1차원 안에서 노니까 그냥 방향을 표현하는 방식이 뭐 아니면 뭐겠노? 오른쪽 아니면 왼쪽, 위쪽 아니면 아래쪽. 그러니까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결이 되겠지. 보통 상황에서는. 그래서 크게 걱정할 건 없다 이거죠. 자, 벡터를 표현했어요. 표현하는 방법이야.
자, 화살표에서 요 화살표의 길이를 뭘로 표현하겠노? 그 벡터의 크기로 표현할 거고, 힘이라면 힘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건데, 내가 일일이 2N과 4N을 자를 재서 2배로 그릴 수는 없잖아, 맞지? 그래서 길이는 좀 양해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화살표의 방향이 무슨 방향이겠노? 이 벡터의 방향, 힘의 방향. 자, 그리고 요 벡터를 힘이라고 한다면 요 벡터의 시작점. 요 시작점은 뭐라고 하겠노? 힘의 작용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알죠? 당연한 거죠,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벡터의 더하기 빼기인데, 그 밑에 보면, 자, 뭐 당연하게 이렇게 표현돼요. 이거는 이제 벡터의 표현이고, 플러스, 뭐 2배면 길게 2배 그리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이면 최강권 받아가자.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린다. 뭐, 이 정도. 자, 벡터의 이제 합성인데, 자, 어떤 물체가 힘을 받는다 하면서 이제 힘을 조사할 건데, 힘을 한 개만 받는 물체는 잘 없어요. 적어도 2개 이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힘을 여러 가지 힘을 받았을 때 그 힘을 더하는 방법. 뭐 굳이 입을 떼지 않아도 뭐 알고 있다, 맞죠? 자, 힘의 크기. 우리가 뉴턴으로 표현하면 얘가 10뉴턴, 얘가 2뉴턴이래. 이렇게 2개 받았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가 받는 힘을 다 더한 결과는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방향 표현해야 돼.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8뉴턴 받는다, 맞지?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8뉴턴 다 더한 결과 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힘을 다 더한 결과라고 해서 시그마 F 이렇게 적습니다. 요거를 합력 또는 R자 힘이 난다, 이제. 운동에서는 얘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얘가. 얘가 그 물체한테 뭐를 만들 수 있으니까. 힘을 받지 않는 물체는 무슨 운동할까? 힘을 받지 않는다는 좀 그렇고. 이것도 힘을 받는 거잖아. 2뉴턴과 왼쪽으로 2뉴턴. 힘을 안 받는 건 아니잖아, 맞지? 근데 힘을 받은 결과 R자 힘이 0일 때 그 물체는 무슨 운동할까요? 뭐가 변하지 않을까? 빨라지지 않을 거야. 느려지지도 않을 거야. 그러면 뭐가 변하지 않는 거야? 속도가 변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 속도를 변화시키는 물리량이라고 우리가 배우게 될 가속도라는 게 있어요. 그 가속도가 없는 거야, 얘는. 이런 물체가 하는 운동. 속도가 계속 유지된다, 일정하게. 무슨 운동이에요? 등속도 운동이다, 맞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지도 포함이야. 속도가 0으로 일정한 게 또 등속도 운동이야. 그게 우리가 정지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런 등속도 운동을 할 거고. 시그마 F가 이제 0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균형이 안 맞아요. 힘의 평형 상태가 아니야. 그러면 이 물체는 뭐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제? 가속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속도를. 그 물체한테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속도라는 물리량을 주는 게 얘다, 이거지. 그럼 좀 더 나아가서 R자 힘을 받았어. 근데 모든 물체가 똑같이 힘을 받는다고 속도가 똑같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 어떤 물체는 속도가 잘 안 변한다 했고, 어떤 물체는 속도가 잘 변한다고 했어요. 그게 뭐 때문에? 질량 때문에. 그러면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같은 힘을 받아도 가속도가 잘 안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식을 표현한 식이 시그마 F는 MA 하는 식입니다. 뉴턴 운동 제2법칙. 아주 중요한 식. 운동 방향식. 이렇게 배우고. 자, 방향은 당연히 R자 힘의 방향대로 가속도가 받아갈 거야. R자 힘의 방향대로 가속도가 생긴다, 이거죠. 자, 식을 보면 같은 힘을 받아도 질량이 크면 클수록 반비례하게 가속도가 잘 안 만들어진다. 뭐 이런 식입니다. 이것도 표현해보면, 자, 한번 시간 배웠으니까 한번 적용해보자. 10뉴턴, 2뉴턴 받았어. 그러면 R자 힘이 얼마입니까? 오른쪽으로 8뉴턴 받아요. 근데 얘가 질량이 2kg이래. 얘는 가속도가 얼마 생길까요? 4. 아직 단위는 배우지 않았어. 방향은 배웠어. 힘의 방향이 가속도 방향이래. 어느 방향이에요? 오른쪽 방향입니다. 오른쪽. 플러스. 자, 가속도의 단위는 이렇게 써요. S가 2개이기 때문에 요거랑은 다른 놈이야. 미터 퍼 세크가 뭐야? 뭐의 단위? 속도의 단위입니다. 속도.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친숙한 속도라는 물리량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자, 속도가
자, 방향이 필요해요. 속 돌아서, 속력이 아니고 속 돌아서 방향이 필요해. 플러스 2m/s. 이 속도는 어느 정도 빠르기를 나타냅니까? 얼마나 빠르다는 얘기야, 이거. 1초에 2m씩 오른쪽으로 간다. 또는 이 물체의 위치가 1초에 플러스 2씩 변한다. 요게 요 속도의 의미예요. 자, 이 속도라는 물리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애를 가속도라고 했어요. 가속도.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요것도 뭐 문자로 표현하면, 속도를 문자로 표현하면 이런 놈이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야. 얘가 어떤 속도인데 얘의 5초 뒤의 모습을 보니까 25m를 위치가 변했더라. 그러면 얘의 속도를 뭐라고 하는 거야? 플러스 5m/s라고 한다, 맞지? 그치. 자, 그러면 얘는 V는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어? 어떤 경과 시간 동안 5초라는 시간 동안 얼마만큼 위치라는 게 변했냐 이런 뜻입니다.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델타가 나왔다, 맞지? 우리 학원 이름이다, 그죠? 자, 델타는 물리에서 무슨 의미입니까? 변화량.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시간이든 위치든, 자,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변위라고 불러요. 얘도 벡터량이야. 자, 위치의 변화량은 정확하게 나중 위치가 있겠지. 나중 위치가 있고 거기서 처음 위치라는 애를 빼준 거다, 맞지? 자, 나중 위치가 여기고 처음 위치가 여기야. 빼주니까 뭐 나온 거야? 플러스 25가 나온 거야. 자, 원점은 어딘가에 있을 수 있어. 자, 여기가 원점이라고 하자. 자, 나중 위치는 이겁니다. 이게 나중 위치야. 처음 위치는 이거야.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뭐냐? 이거니까 요게 변이인 거야. 살짝 변이는 약간 2차원으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살짝 물어보면, 자, A점과 B점이 있다. A에서 B까지 이동을 했대. 변이는 뭐냐 물어보면 단순하게 우리가 요거라고 합니다. 자, 원점은 여기 있을 수 있어. 그러면 A의 위치는 뭐냐? A의 위치는 이거야. B의 위치는 뭐냐? B의 위치는 이겁니다. 그러면 두 위치의 차이가 요거란 거죠. 변이. 2차원 부담스럽게 느낄 필요 없어요. 이게 끝이야. 이건 뭐 계산하고 뭐 세타 주고 코사인 제곱식 쓰고 이런 거 없어. 걱정할 거 없어요. 오케이. 자, 이거를 이제 속도라고 하고, 자, 물리에서는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물리량을 델타 t, 시간의 경과한 시간으로 나누는 작업을 많이 해요. 자, 가속도도 그거와 마찬가지야. 자, 가속도는 정의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델타 t분의 델타 v입니다. 무슨 뜻일까? 얘한테서 한번 가져와 보지 뭐. 델타 t분의 델타 s 벡터가 무슨 뜻이었어? 몇 초 만에 얼마 이동했네, 나눴네? 그럼 무슨 의미가 돼요? 1초당 얼마 이동하니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빠르기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빠르기에. 자, 마찬가지야. 속도가 자꾸 변해. 그 속도의 변화한 경과 시간을 나눴어. 그럼 뭐를 알고 싶다는 거야? 1초에 얼마나 변하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야, 1초에. 그래서 1초 동안 속도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변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이 가속도를 만들어주는 애가 얘야, 얘. 그래서 이 물체는 1초에 4m/s씩 어느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변할 거다 하는 거예요, 변할 거다. 속도가 변할 거다. 자, 이 가속도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2초라는 시간을 곱하면 뭐는 그래도 알 수 있어. 2초 동안 속도가 얼마나 변했는지는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물리량은 지금 델타 V다 이거지. 속도의 변화량은 2초 만에 8m/s 오른쪽으로 변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거지. 근데 얘 속도 정의할 수 있어? 없어요. 델타 V만으로 이 속도를 정의할 수가 없어. 왜? 뭐를 모르니까. 속도가 8m/s만큼 변했다는 사실만으로 얘 속도를 정의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뭐를 모르니까? 초기 속도를 모르니까. 초기 속도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변화량만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맞지? 자, 초기 속도 말고, 이게 뭐야? 초기 속도는.
이 속도의 변화량 자체가 속도가 되는 유일한 경우가 있어. 그게 뭐예요? 변화량이 내 속도래. 그게 뭐야? 처음 속도가 뭐였을 때? 0이었을 때. 초기 속도가 0이었으면 속도 변화량 자체가 속도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얘들 둘은 전혀 다른 거야. 초기 속도가 있으면 초기 속도의 변화량을 더해줘야 나중 속도가 되는 거지. 나중에 내 속도가 어떻게 됐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초기 속도를 매겨주면 얘는 초기에 오른쪽으로 5m/s 가고 있었대. 그러면 이 가속도로 2초 지나면 얘는 속도가 얼마나 되니?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5에서 1초에 40 증가해서 2초 지났으니까 13이라고 대답하면 된다. 13이라고. 너무 쉽나? 요런 것들을 이제 좀 친숙하게 이제 만들어 보는 거야.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앞서 했던 것들이 마구 이제 튀어나오는 거야. 자, 보면 이제 이동 거리와 변입니다. 자, 구분을 지으란 얘기예요. 이동 거리는 실제 이 물체가 얼마만큼 이동했냐 다 더하는 거야. 근데 변이는 아까 했다 맞지? 변이는 뭐예요? 이 물체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얼마만큼 위치가 변했냐 하는 게 변이에요. 자, 변이는 위에 화살표가 있다 맞지? 그러면 변이는 벡터량이고 화살표 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한 물리량이고 이동 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다 이거지. 이렇게 차이를 좀 보자. 자, 어떤 물체가 A점에서 시작을 해서 B점까지 가서 끝났대. 이 물체의 운동이. 근데 경로는 충분히 다를 수 있다 맞지? 의도가 보인다 그자? 이렇게 가는 거는 이 길이 자체가 전부 다 뭐야? 이동 거리다 맞지? 근데 이 물체의 위치가 얼마나 변했냐 하는 물리량은 결국 A에서 B까지 직선으로 연결한 길이다 이거지. 그러면 A에서 B까지 이렇게 가면 이동 거리는 5m, 변이는 3m다 해주면 된다. 사실 변이도 3m 하면 안 되고 방향을 좀 표현해 줘야 돼. 뭐 이런 거는 뭐 동서남북 하면 북동 방향이다 뭐 이렇게 표현 크게 의미는 없어. 플러스 마이너스만 이제 있을 거야. 자, 두 번째. 요 경우 원둘레 따라서 한 바퀴 돌았네. 그러면 의도가 또 보인다 맞지?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왔으니까 변이는 뭐예요? 위치의 변화가 없잖아. 0이다 이거지. 하지만 이동 거리는 총 5m 이동했다 이거야. 자, 얘도 물리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배우면 되게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요 점을 자, A라는 물체가 이렇게 이동하다가 뒤로 이동해서 이만큼 왔어요. 보통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물리에서는 반환점이라고 그래, 반환점. 자, 가속도 방향 한번 해볼까?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속도가 잘 가고 있었어. 근데 얘가 갑자기 점점 어떻게 됐길래 여기서 반환점을 찍고 돌아왔겠노? 이 물체가 힘을 어디로 받는 것 같아? 이쪽으로 받는 것 같다 맞지? 이 물체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뭐를 가지게 되었다? 가속도를 가지게 되었다 이거지. 그래서 점점 느려져서 0이 되었다가 그 가속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0이 되고 나서도 다시 왼쪽으로 간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의 총 이동 거리는 5m 갔다가 3m 돌아왔으니까 8m. 변이를 물어보면 결국 위치의 변화는 얼마냐? A에서 B까지 간 거 붙죠. 플러스 붙여주고 플러스 2m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잘 하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물리량. 속도랑 뭐 속력은 단순하게 보면 속도는 방향이 있고 속력은 방향이 없고 그러면 속력은 그냥 속도의 크기만 표현하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속력이 속도의 크기만 표현할 때는 순간 속력이야. 순간적으로 보면 그 순간의 속도와 속력은 방향이 있고 없고의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평균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평균이란 거는 왜 쓸까? 물리에서 평균을 왜 써? 물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평균값이란 걸 왜 써?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평균값은 왜 쓰는 거야? 대표값이니까 쓰는 거잖아. 그지? 자, 내가 전과목이 100점이야. 평균 100점이라고 해? 안 하잖아. 기분 좋다 맞지?
전과목 100점이면 평균 100점이라 소리가 잘 안 하잖아, 맞지? 어차피 변하지 않는 점수면 그냥 그 점수로 다 받았다 하면 되잖아. 속도도 마찬가지야. 어떤 속도가 5m/s로 얘가 일정하게 속도 운동하는 등속도 운동을 하면 우리는 얘한테 평균 속도란 말을 굳이 붙이지 않아요. 얘는 속도가 일정하니까. 그러면 평균 속도라는 거는 왜 붙일까? 속도가 뭐 하니까? 변하니까 붙이는 거예요, 변하니까. 속도가 지 맘대로 막 변해서 결국은 얘가 이까지 왔대. 왔을 때도 속도가 5m/s일 수 있어. 근데 중간에 일정하단 말 없이 계속해서 변했대. 자, 하지만 여기서 이까지 10초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총 이동 거리가 100m래. 그러면 그냥 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도 10초 만에 100m 왔으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얘는 1초에 몇 미터 갔다? 10m 갔다. 그러면 10m/s라는 평균 속도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속도를 뭔가 대표할 수 있는 대표값이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는 뭐가 다르냐? 이동 거리와 변이 차이 때문에 나오는 거야. 자, 방금 전에 우리가 배운 이동 거리와 변이처럼 얘가 꺾어서 돌아가지 않고 쭉 가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변이와 이동 거리를 굳이 구분 지을 필요가 없다고. 근데 돌아가게 되면 변이랑 이동 거리는 전혀 달라진다, 맞죠? 이렇게 돌아가면 얘는 총 이동 거리가 7m인데 변이는 플러스 3m다, 그죠? 자, 평균을 매겨줄 거야. 얘 총 시간이 몇 초? 10초 걸렸대. 자,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10초 동안 평균적으로 보면 평균 속력은 스칼라량이라서 이동 거리로 따져줍니다. 얘가 5m 갔다가 2m 돌아왔으니까 총 7m를 그래도 10초 만에 갔잖아. 그러면 평균 속력은 얼마다? 0.7m/s다. 자, 근데 평균 속도는 얼마냐 하면 평균 속도는 변 위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결국 10초 동안 얼마 간 거랑 똑같아? 플러스 3m 간 거랑 똑같다 이거지. 그러면 얘의 평균 속도는 플러스 0.3m/s다. 얘도 마찬가지다, 맞지? 자, 평균 속력을 따져주면 그래도 5m 돌아갔으니까 평균 속력은 0.5m/s다 할 수 있는데 평균 속도는 위치가 안 변했잖아. 0이다 이거지. 평균 속도는 0이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등속도 운동. 자, 이제 그래프 좀 배워볼 건데, 자, 일단 제일 가장 기본적인 운동, 등속도 운동부터 한번 보자. 자,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고, 속도가 일정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가속도가 뭐다? 0이다. 그래서 그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이 0인 경우에 하는 운동이다. 오케이.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그래프가 속도라 해야 되고, 속력 시간 그래프예요. 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노? 속도가 안 변하잖아. 안 변하니까 상수함수로 쭉 연결됩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얘가 5m/s다. 자, 이 5m/s로 몇 초 동안 갔니? 5초 동안 갔다면 이 VT 그래프에서 아래의 넓이가 무슨 의미가 된다? 아래 넓이라 하는 거는 처음이니까 자, 그래프와 X축이 이루는 면적이야. 이거는 쉬워 보여도 나중에 V가 막 변하면 어렵다고. 자, 그래서 요 면적이 무슨 의미를 가진다? 이동거리, 지금 속력이잖아, 맞지? 이동거리 또는 속도 그래프였으면 변위라는 의미를 가지겠지. 자, 지금은 어차피 얘가 속도더라도 플러스 5잖아, 맞지? 오른쪽으로만 쭉 이동할 거니까 변위가 이동거리랑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 맞지? 근데 아까 봤듯이 반환점이 있고 돌아가고 막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의미를 가지겠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속도 그래프야. 자, 바로 뒤에 가서 이제 가속도 운동 할 거야. 자, 그러면 속도가 처음에는 플러스였어. 플러스로 가고 있었어. 근데 뒤로 계속 힘을 받다 보니까 얘가 속도가 점점 주네? 0을 찍고 마이너스로 가네. 속도가 마이너스란 거는 무슨 의미였어요? 운동 방향이 반대가 되어서 뒤로 가고 있다는 뜻이잖아, 맞지?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운 대로라면
이 VT 그래프에서 X축과 이루는 면적이 이동거리, 변위의 의미가 된다며. 그러면 요까지만 살펴보면 X축과 이루는 면적은 뭐예요? 요 놈과 요 놈이다, 맞지? 자, 그러면 뭔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면적과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면적은 구분을 지어야겠다, 이거지. 그러면 X축, 요 T축보다 위에 있는 면적의 의미가 뭐겠어? 오른쪽으로 갔다라는 면적이지. 그 다음에 얘는 왼쪽으로 돌아왔다라는 면적이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얘가 그래도 얘보다 큰 것 같으니까 얘는 아까 우리가 본 거 이렇게 가다가 반환점을 찍고 돌아왔는데 이만큼은 안 돌아온 것 같아. 여기서 끝난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위의 면적 플러스 면적에서 아래 면적 마이너스 면적을 빼주면 뭐를 구할 수 있는 거야? 변위를 구할 수 있다 이거지, 변위. 오케이. 그리고 당연히 이 음의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Y축이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속도가 될 수밖에 없어. 속력은 안 되는 거야. 음을 표현할 수 없지, 속력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 ST 그래프. 자, ST 그래프는 자, 얘들 이동거리 그래프니까 등속동동 상황이다. 등속동동 상황이니까 이동거리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일정할 거 아니야.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계속해서 일정하게 증가할 거니까 얘는 1차 함수 될 거다 이거지. 그리고 요 1차 함수에서 기울기는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기울기, 우리 물리에서는 그래프 따질 때 두 개 해석해요, 두 개. 넓이 아니면 기울기. 자, 여기서 기울기는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기울기라는 건 뭐였어? 델타 X분의 델타 Y다, 맞지? 그러면 얘가 무슨 물리량이 되겠어요? 속력이라는 물리량이 되겠지, 속력이라는. 그래서 1초에 몇 미터씩 이동하냐 하는 속력 내지 얘가 변이었으면 속도의 물리량이 되겠다. 그렇죠? 오케이, 넘어가보자. 너무 쉬운데. 자, 요거 한번 보자, 뭐. 자, 아래 두 물체의 이동거리 비를 구하시오. 자, 속도 V로 운동시간 T초. 얘는 속도 3V로 운동시간 3T초. 얘랑 몇 대 몇으로 이동하겠노? 몇 대 몇으로 이동하는데? V로 T초 이동하는 애랑 3V로 3T초 이동하는 애랑. 너무 쉬워서 대답하기 좀 그러나 1대 9 이동하겠다, 맞지? 나중에 좀 이따 보자. 알았다. 넘어가 보자. 자, 두 번째는 이런 거다. 자, A 물체보다 B 물체가 4배만큼 이동거리, 4배만큼 이동한단다. 자, A는 V로 T초 이동했어요. 자, B는 VB로 2T초 이동한대. VB는 얼마입니까? 2V입니다, 2V. VB가 2V면 얘가 얘보다 4배 많이 이동하겠다. 밑에 것도 보자. 자, 두 물체가 아래 그린 것 같이 마주보고 운동하네. 자, 이 두 물체가 이런 식으로 마주보고 운동한다면 몇 초 후에 두 물체는 만나게 될까요? 몇 초? 5초. 자, 그 생각은 바로 드는 생각은 뭐예요? 얘가 2m 오고 얘가 4m 오는 게 1초잖아. 그러면 1초에 얘들 사이의 거리가 1초마다 몇 미터씩 줄어드노? 6m씩 줄어들 거니까 30m 줄어들면 만난다, 맞지? 그게 5초 걸릴 거고 5초 뒤에 얘들 만나는 위치는 얘가 얼마 가고 10m 가고 얘는 얼마 오고 20m 오고 그렇게 만나게 될 거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어. 얘가 2로 오고 얘가 4로 오니까 얘들 둘이 다가오는 속도라고 이름 붙이면 몇이에요? 6m/s입니다. 6m/s. 이런 거를 물리에서는 상대 속도라고 그래요. 상대 속도. 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야. 얘가 4m/s고 얘가
10m/s. 하고 보니까 똑같네. 자, 얘네들 둘은 다가가는 상황이야, 멀어지는 상황이야? 멀어지는 상황입니다. 멀어지는 상황. 그러면 얘는 1초에 4m 가고 얘는 1초에 10m 가는 거야. 그러면 얘들 둘 사이, 한번 물어보자. 얘들 둘 사이 거리가 지금 2m래. 5초 후면 얘들 둘 사이 거리가 얼마가 되어 있을까? 얘들 둘이 보면, 얘보다 얘가 6이 빨라서 문제인 거잖아. 맞지? 속도가 6 빠르네. 그러면 멀어지는 상황인데, 멀어지는 속도가 6m/s인 상황이에요. 요걸로 5초가 지나면 1초에 6m씩 멀어질 거니까 5초가 지나면 30m 멀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초기에 2m라는 거리 차이가 있었으니까 5초 뒤에는 32m만큼 멀어져 있을 거다 이거예요. 오케이. 밑에는 얘는 멀어지는 거야. 다가가는 거네. 자, 5m/s랑 3m/s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뭐 스친다 이런 표현을 쓰려면 몇 미터 다가가면 돼? 10m 다가가면 된다 맞지? 그러면 이 상황도 1초에 몇 미터씩 다가가기 때문에 2m씩 다가가기 때문에 몇 초 후면 5초 후면 두 물체가 스쳐서 지나갈 거다. 자, 그리고 스쳐서 지나가고 나서 스치고 나서 3초라는 시간이 더 지나면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이제 얘가 더 앞서 있을 거 아니야. 얼마만큼 더 앞서 있다. 얘가 6m만큼 더 앞서 있겠지 뭐. 1초에 2m씩 더 많이 가니까. 오케이.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을 이걸로 바로 가자. 자, 일단은 가속도라는 물리량은 정의 자체가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속도가 변하고 있니 하는 물리량이야.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이 데이터라는 값은 변화량으로 줬잖아. 우리가 2초일 때 모습이 2m/s인데 5초일 때 모습이 얘가 얼마 줄까? 11m/s래. 얘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일단은 대답은 해야지. 3이다 맞지? 1초에 얼마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3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근데 구할 수 없다가 답이었어. 이게 무슨 상황이어야지 이렇게 될 수 있어. 가속도가 일정하게 작용해야 얘가 1초에 3씩 증가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 맞지? 등가속도 운동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구한다. 지금 우리가 구한 거 3초로 경과시간 3초로 속도의 변화량 플러스 9m/s를 나눴다 맞지? 그래서 얘가 나온 거잖아. 근데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가정을 했지. 등가속도 운동. 그래서 요 값의 의미는 평균의 의미를 항상 가지고 있다 이거죠. 가속도가 변하는 상황에서도 요거는 평균 가속도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가속도 그래프 한번 보자. 자, 아까는 가속도가 0이라서 굳이 그리지 않았어. 자, 얘가 이제 가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가속도가 플러스 2m/s 제곱이라는 가속도로 5초 동안 얘가 이만큼 변했대.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요 아래 면적은 무슨 의미가 되겠노? 가속도 2로 5초 지났으니까 면적이 10이 됐네. 그러면 이 면적의 의미는 속도 아니야. 속도의 변화량의 의미가 된다. 이거지. 속도의 변화량. 델타 V. 자, 이제 아래로 넘어가 보자. 아까는 등속도 운동이라서 그냥 쭉 상수함수였어. 얘는 이제 가속도가 있는 상황이니까 초기 속도가 5m/s 했다고 하고 얘가 조금 이상하네. 자, 5초 동안 2m/s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겪었다고 해보자. 나중 속도는 얼마입니까? 요 상황 그대로 이어가 보자. 가속도 2로 5초가 지나서 속도가 10이 증가했다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
자, 얘는 초기 속도가 5가 있었대. 그러니까 나중 속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10이 더 증가할 거니까 나중 속도는 15m/s 되겠다, 맞죠? 자, 그러면 이 물체는 5m/s에서 15m/s가 5초 뒤에 되는 모습으로 속도가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무슨 의미가 될까요? 5초 만에 속도가 10 증가했으니까 나누어 주면 1초 만에 얼마나 증가하냐 하는 가속도가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 VT 그래프에서 아래 면적은 무슨 의미였어? 아래 면적은 속도라고 그래프 그렸으면 아래 면적이 변 위의 의미가 된다, 맞죠? 얘가 5초 동안 위치가 얼마나 변했냐 하는 물리량이 된다, 이거지. 지금 구해보면 사다리 꼴이니까 우리 충분히 적분 안 쓰고 구할 수 있잖아. 5고 15고 더해서 2로 나눠서 높이 곱하면 50m 되겠다, 맞지? 50m. 자, 근데 우리가 매번 속도가 변하는 이런 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 할 때마다 그래프 그려서 그 이동 거리 변이를 체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대표 속도가 좀 필요해. 자, 가정을 좀 할 거야. 얘가 속도가 5에서 10까지 변했지만, 15까지 변했지만, 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간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떤 속도로 가야지 얘가 5초 만에 똑같이 50m 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10m/s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 사다리 꼴과 똑같은 면적을 가질 수 있도록 등속도 운동을 가정해 보면 이 속도는 전체 15와 5의 평균값인 10m/s를 잡아주면 이게 속도에 있어서는 대표값의 의미인 평균 속도가 될 수 있겠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평균 속도를 쓰면 훨씬 수월하게 변이나 이동 거리를 체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한번 가보자. 2m/s랑 10m/s.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4초 만에 이렇게 갔단다. 등가속도 운동이야. 자, 이제 웬만하면 언급 안 하면 다 속도 변하는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자, 2에서 10을 찍으면서 4초 동안 갔어. 얘는 몇 미터 갔는데 물어보면. 우리가 이거 평균 속도 안 쓰면 그래프 그려야 돼, 그래프. 속도 변하잖아. 속도가 변하니까 이 4초에 무슨 속도를 곱해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 맞지? 그때 쓸 수 있는 게 등속도 운동을 가정한 평균 속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만 쓸 수 있어. 얘가 뭐하기 때문에? 얘가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 중간값이 평균값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m/s랑 10m/s니까 얘들 둘의 평균값은 더해서 2로 나누면 6m/s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6m/s로 일정하게 갔다 해도 뭐를 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요 변이를 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거지. 그걸로 몇 초 갔어요? 4초 갔으니까 24m 갔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자,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보자. 우리가 6m/s를 이 구간에서, 구간이 달라지면 얘기가 달라져. 만약에 얘가 좀 더 시간을 주고 더 빨라졌어. 그러면 구간이 달라졌잖아, 맞지? 평균 속도도 당연히 달라지는 거야. 요 구간에서만큼은 평균 속도가 6m/s래. 자, 그러면 이 6m/s는 가상의 속도야, 아니면 실제 이 물체가 찍는 속도야? 얘는 2m/s에서 6m/s 건너뛰고 10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6m/s를 항상 통과하겠지, 맞지? 그러면 여기서 이까지 가는 도중에 평균 속도라는 6m/s를 반드시 찍고 넘어간다, 맞지? 언제 찍어요? 6m/s라는 속도는 언제 찍어? 속도의 중앙은, 자, 이 등가속도 운동은 쉽게 설명하면 초당 속도 증가량이 매번 같다는 거잖아. 그러면 T초 지나면서 계속해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하는 게 등가속도 운동이야. 그러면 시간이랑 속도 변화량은 어떤 관계겠노? 시간이 2배인 구간이 있으면 속도 변화량도
2배일 거고, 시간이 3배인 구간이 있으면 속도 변화량도 3배일 거다 이거지. 그러면 항상 그 속도 변화량의 정보에서 시간을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6m/s는 평균값이니까 결국은 2에서 4 증가하고 다시 한번 4 증가하는 게 10이잖아. 속도의 중앙이다, 맞지? 아, 그러면 얘가 속도의 중앙이란 거는 다른 말로 시간의 중앙이란 말도 된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 모습이 4초 후의 모습이라면 여기서 2초 후의 모습을 그린다면 이때 이 물체가 찍고 있는 속도가 얼마다? 6m/s다 이거예요. 6m/s. 그래서 어떤 구간에서 평균 속도를 찾으면 평균 속도를 가상의 속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평균 속도는 실제 찍는 속도인데 언제 찍는다? 그 구간의 시간의 중앙일 때 찍는다 이거지. 자, 그렇다고 해도 이 물체, 자, 다시 한번 그리면 2에서 10을 찍고 있는 모양새인데 6m/s를 찍을 때를 그려보래. 그러면 아, 얘가 평균 속도 찍을 때를 정중앙에 길이의 중앙에 6m/s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나 안 되나? 아, 차이는 이거야. 자, 2m/s에서 10m/s 찍었어. 여기서 여기까지 4초니까 2초 후에 찍는 건 맞아. 근데 그때 모습이 이 길이의 정중앙이다. 위치의 정중앙이다 하면 틀린 표현이야. 맞지? 위치의 정중앙이 아니라 살짝 어디로 쏠려야 돼? 이쪽으로 쏠려야 된다. 맞지? 처음 2초보다는 빨라지고 있잖아. 처음 2초보다는 나중 2초에 많이 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살짝 이쪽에 그려줘야 된다. 이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위치 시간 그래프. 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무슨 의미였어요? 아까 등속도 운동할 때는 위치 시간 그래프가 그냥 직선이었다. 맞지? 근데 얘 너무 안 보인다. 자, 위치 시간 그래프는 아까 등속도 운동일 때는 이런 그래프였다. 맞지?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무슨 의미였어? 속도 내지 속력의 의미였다. 그죠? 자, 지금은 그래프가 직선이 아니야. 왜? 계속해서 가속도가 있어서 빨라지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곡선일 때는 순간순간의 기울기를 접선을 활용한다. 맞지? 자, 얘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순간순간의 기울기, 속도라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를 확인해주면 어떤 순간의 속도를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여기서부터 아까 뭐 이게 5초였나? 자, 5초까지 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서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요거는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0초부터 5초까지 결국은 이만큼 갔다라는 거니까 평균 속도의 의미가 된다 이거지. 평균 속도. 그러면 우리가 방금 평균 속도 배웠을 때 0초부터 5초까지 평균 속도를 구하면 그거는 가상의 속도가 아니라 언제 찍는 속도라 했어? 시간의 정중앙이 몇 초일 때 찍는 속도? 2.5초. 2.5초죠. 2.5초일 때 찍는 속도다 이거지. 그러면 2.5초일 때 순간 기울기를 구해주면 이 기울기가 얘랑 똑같을 거야. 평균 속도에 같은 속도를 찍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네. 그래프가 왜 이렇게 크노? 자, 가봅시다. 자, 시간은 지금 t는 0초인 상황이고 초기 속도가 플러스 4, 그 다음에 가속도가 플러스 2로 등가속도 운동하는 상황이다 해보자. 자, 먼저 1초 후와 3초 후에 얘의 위치와 속도를 한번 표현해보자 이거지. 자, 1초가 지난 후의 모습이에요. 속도는 얼마 됐습니까? 오케이. 2가 더 증가한 모습에서 플러스 6m/s가 됐을 거야. 위치는 얼마만큼 변했습니까? 방금 배웠잖아. 4에서 6을 찍고 가네. 평균 속도 5로 갔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5로 1초 갔으니까
5m 갔을 거다 이거지. 자, 한 번 더. 3초일 때 모습을 한번 봅시다. 3초일 때 모습은 속도 얼마 찍었어요? 이렇게 속도 10m/s 찍었다, 맞죠? 그러면 1초부터 3초까지 얘들의 위치의 변화는 평균 속도가 8일 거니까 6과 10의 평균 속도가 8이잖아, 맞지? 8m/s로 몇 초 같다라고 해야 돼? 이거 3초라고 3초 같다 하면 안 돼. 우리가 말하는 건 델타 t지. 그래서 2초, 1초부터 3초까지 2초 갔으니까 얘는 총 16m 갔을 거다. 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물체의 2초일 때 모습을 그려주라 하면 2초일 때는 중앙은 아니고 살짝 왼쪽에 쏠렸을 거고 이때 속도가 무슨 속도랑 같다. 좀 익숙하게 만들어 놓자. 2초일 때 속도는 무슨 속도랑 같다. 1초와 3초 구간의 평균 속도랑 같은 거야. 평균 속도. 그래서 그게 8m/s. 뭐 2 더해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 여기 터치인 줄 알고 이러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 한번 그려보죠. 자, 일단은 얘가 4에서 시작했는데 대충 그릴게. 자, 4에서 시작했는데 얘가 1초에 2씩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증가했대. 그래서 우리가 요게 지금 1초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요게 3초 상황이고 얘가 4에서 출발을 해서 1초 후에 2가 증가해서 6이 되었고 2초가 더 지나 3초일 때 10m/s가 되었다 이 소리죠. 그러면 우리가 평균속도 쓰고 있는 상황은 다 여기서 첫 번째 구간 0초에서 1초까지 평균속도 5를 찍으면서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1초 구간에서 1초에서 3초 구간은 평균속도 2초일 때 속도인 8을 찍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 VT 그래프에 VT 그래프에서 넓이가 형태가 다 뭐예요? 사다리꼴이다 맞죠? 사다리꼴. 자, 근데 초기 속도가 4라는 속도가 있어서 사다리꼴인데 만약에 초기 속도가 0인 모습으로 등가속도 운동했으면 VT 그래프가 면적이 다 무슨 형태겠어? 삼각형 형태가 될 거야. 자, 요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0초고 여기가 1초인데 여기가 3초라고 하자. 0초에서 1초와 1초에서 3초까지 변이의 크기를 B를 구하라 하면 몇 대 몇이겠노? 0초, 1초 구간 이동 거리 1초에서 3초 구간 이동 거리 몇 대 몇인지 비교하래. 1대 8이겠다 맞지? 자, 그런 거는 닮은 비 이용하면 조금 쉽게 할 수 있어. 자, 요거랑 요거는 몇 대 몇 닮은이야? 1대 3 닮음이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넓이가 9배다 맞지? 그래서 1대 9, 8 해주면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쪼갤게. 이거는 2초 구간인데 1초 구간으로 똑같이 쪼개면 요거는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1대 3대 5, 그 다음에는 7. 아주 많이 쓰는 스킬이야 우리가. 자,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 같은 시간 간격으로 쪼갰을 때 1대 3대 5대 7대 9라는 비가 성립할 거다 하는 거는 요 닮은 비 생각 한번 해주고 아주 많이 쓰는 스킬이다 이거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상황은 좀에 더 어려운 상황. 왜 좀에 더 어렵겠노? 운동 방향은 가속도 방향이 뭐하니까? 반대니까. 그래서 계속 쭉 빨라지는 것보다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다가 자, 상황은 똑같아. 가속도가 음이다 밖에 없어요.
자, 가속도가 음이니까 가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은 무슨 의미였어?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속도 변화량의 의미다, 맞지? 자, 근데 속도 변화량이라는 면적이 지금 위에 있지 않고 어디 있노? 아래에 있다, 맞지?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이 음이다 하는 거고. 자, 초기 속도가 V0가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음으로 속도가 변하고 있으니까 속도가 떨어지고 있지. 자, 그 다음에 이 점의 의미는 뭐가 됐어요? 이거 전에는 속도가 플러스고 이거 다음에는 속도가 마이너스니까 이 점이 뭐예요? 반환점인 거예요, 반환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점이에요. 자, 운동 방향이 바뀌고 나서 계속해서 이 가속도가 유지가 되니까 점점 온다, 맞지?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 시간을 똑같이 줬기 때문에 여기도 t초고 여기도 t초야. 그러면 이때는 무슨 의미가 될까요? 제자리. 지금 말하는 제자리는 어느 순간의 제자리? 원점. 그렇지. 자, 0초일 때랑 2t초일 때는 이 물체는 똑같은 위치로 돌아온 거야. 앞으로 이동한 거랑 뒤로 이동한 게 똑같기 때문에. 자, 이런 말이야. 어떤 속도 V로 움직이고 있던 물체가 가속도가 음이야. 그래서 얘가 점점 느려지다가 0을 찍고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원래 자리까지 돌아가 보니까 가속도가 변한 적은 없어. 원래 자리까지 돌아가 보니까 얘는 자기 위치까지 가서 속도를 얼마 찍고 있다? 마이너스 V 찍고 있다 이거지. 마이너스 V. 항상 그렇게 될 거다 이거야.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자, 요 반환점을 기준으로 t초까지 안 가고 0.5t초, 0.5t초에도 결과는 똑같다, 맞지? 자, 0.5t초, 우리 시계 표현에서는 0에서 0.5t가 지난 이 위치가 여기라면 얘는 속도 얼마겠노? 등가속도 운동은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일정하게 변해요. 이건 t는 0초일 때 오고 있었고 0.5t가 지났을 때 얘 속도는 얼마겠노? t초 지났을 때 정지라며. 그죠? 그러면 0.5t초 후에 얘의 모습은 아직 얼마 남아있어? 2분의 1V 남아있겠지, 그죠? 자, 그리고 가서 정지 찍고 다시 2분의 1t초가 지나면 어떻게 되겠노? 돌아올 거야, 맞죠? 돌아와서 모습도 뭐야? 속도의 크기는 그대로고 방향만 뒤집힌 모습으로 돌아올 거다 하는 게 등가속도 운동이다. 그러면 살짝 요런 상황으로 한번 해볼까? 자, 이 점을 기준으로 얘가 일로 가면 이제 마찰을 받아서 마찰을 하면 된다. 뭔가 바람이 불어서 가속도가 2m/s 제곱 음으로 작용하는 이런 구간이 있대. 자, 먼저 A라는 물체가 10m/s의 모습으로 들어갔어. 자, 그 다음에 B라는 물체는 20m 띄워놓고 10m/s로 가고 있대. 바람은 여기서부터 받는다. 시작하자. 얘들 둘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 갑자기 급상승? 안 만날까, 만날까? 만나긴 해? 아니야? 안 만나? 바람은 영원히 불어. 충돌할 때까지. 얘가 이 바람 맞고 어떻게 되겠노? 정지하겠지? 근데 영원히 분다며. 그러면 얘는 결국 뭐 해야 돼? 뒤로 가야지. 그럼 반드시 만나지 않을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자. 이 물체는 몇 초 뒤에 바람을 맞게 돼 있노? 바람을 맞는 구간까지 얘는 얘보다 늦게 들어갈 거야. 몇 초 늦게 들어가노? 2초 늦게 들어갈 거야. 맞지? 하지만 이 물체도 결국 바람 맞으면 가속도 2잖아. 마이너스 2잖아. 자, 그러면 2초 뒤에 보면 A는 얼마 돼 있겠노? 자, A 얼마 돼 있어요? 2초 뒤에 8 아이고 6 2초 뒤에 6m/s 돼 있을 거고
B는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겠지, 이 모습으로. 또다시 2초가 한번 지나보자. A는 더 가겠지. 그래서 몇 미터 퍼 세컨드 있노? 2미터 퍼 세컨드. 2미터 퍼 세컨드 2초 지났어, 2초 더. 2미터 퍼 세컨드. 그러면 늦게 들어오는 B가 무슨 모습을 하고 있겠노? 아까 전에 A의 모습이 6미터 퍼 세컨드 찍고 있겠다, 맞지?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A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겠노? B의 몇 초 뒤의 모습, 2초 뒤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 두 물체는 바람을 맞는 게 10이다, 맞지? 자, 10에서 1초에 20 줄어들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줄어들 거야, 맞지? 충돌하면 끝나겠지만 여기가 반환점인데 이 물체, A 물체와 B 물체의 차이는 B 물체가 시작을 할 때 이미 A 물체는 얼마만큼 더 간 상태다? 2초만큼 더 간 상태다 이거지. 근데 항상 반환점이라는 게 있다면 반환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반환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 똑같은 시간으로 주면 이 상황은 똑같은 위치인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방금 전에. 그러면 두 물체 사이의 간격이 2초라는 거는 이거를 기준으로 몇 초 전과 몇 초 전으로 주면 2초 간격을 만들 수 있으면서 같은 위치가 돼. 1초다 이거지, 1초. 자, 그러면 얘들 둘이 만나는 모습은 어디에서 만난다? 빨리 들어간 A는 반환점을 찍고 1초가 지난 상황이고 B라는 물체는 반환점을 찍기 1초 전의 상황일 때 두 물체는 같은 위치에서 만날 거다. 그 상황이 뭐겠어? 두 물체, 한 물체는 늦게 들어간 놈은 아직 가고 있고 빨리 들어간 놈은 오고 있겠지. 둘 다 속도 얼마의 모습으로? 반환점 찍기 1초 전의 모습이잖아. 2m per sec로 가는 놈과 2m per sec로 돌아오는 놈이 만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위치는 어디냐 물어보면 단순하게 B 생각하면 되잖아. B. 돌아온 거 말고. B가 10m per sec의 모습으로 2m per sec가 되면 충돌한다며. 그때까지 몇 초 걸린 거야? 10에서 2가 되면 4초 아이가 4초? 그렇지.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건 B가 늦게 들어간 B가 들어가고 나서부터. 4초다, 맞지? 그러면 4초 동안 B가 이동한 거리만 구해주면 되잖아. 10에서 2, 평균 속도 6으로 4초 지났으니까 24m 가서 만났다. 구해주면 된다. 충돌 위치를 찾아줄 수 있다. 너무 쉬운 것 같다. 자, 그런 거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래프도 보면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거는 뭐겠어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무슨 모습이야? 같다, 맞지? 지금 위치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야, 오른쪽으로. 자, 가다가 얘가 뭐 했어? 돌아왔네. 그래서 요 점이 무슨 점이에요? 반환점이고, 자, 반환점까지 t초 가서 다시 t초 돌아오니까 결국은 어디로 왔어? 같은 위치로 돌아왔다 이런 말입니다. 같은 위치로. 자, 이 그래프는 명확히 이게 없어도 우리는 이 y축을 위치라 해야 돼? 이동 거리라 해야 돼? 위치가 될 수밖에 없어. 뭐를 표현하고 있어? 돌아오는 거를 표현하고 있잖아. 이 그래프가 이동 거리 그래프가 되려면 돌아오는 걸 표현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밑으로 내려올 거를 이동 거리는 계속 더해지잖아. 밑으로 내려오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얘를 뭐 해야 돼? 다시 올려줘야지. 그래서 이동 거리 그래프였으면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내가 좀 빨라서 필기가 걱정되면 필기 걱정할 필요 없지. 영상 다 올릴 거라. 혹시 놓친 부분 있으면 그걸로 필기하면 돼. 오케이. 자, 졸지 말고 가보자. 자, 상황은 t는 0초인 상황에서 가속도가 마이너스 2인 모습으로 이렇게 운동하고 있단다.
자, 가속도가 음이니까, 이 물체의 운동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어디예요? 얘의 운동에서 그래도 우리가 가장 인상 깊게 봐야 되는 거는 반환점이야, 반환점. 반환점에 대한 정보를 먼저 가지고 가면 좀 수월할 거다, 이거지. 자, 얘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2니까 몇 초 뒤에 반환점을 찍어요? 3초 뒤에 반환점을 찍을 거야. 그러면 3초 동안 이동했고, 반환점 찍을 거고, 이때 순간적으로 정지하게 될 거다. 자, 그리고 이 반환점까지 이동 거리는 얼마입니까? 6에서 정지로 끝났으니까 평균 속도 3으로 3초 갔잖아. 그럼 몇 미터? 9미터 갔을 거다. 이거지, 9미터. 자, 문제에서 2초일 때 모습과 7초일 때 모습을 그리라 했으니까 2초일 때 모습은 아직 반환점을 찍기 전이다, 맞지? 2초일 때 속도 얼마입니까? 요것도 생각해도 되고 2초라는 거는 반환점을 찍기 몇 초 전 상황이야? 1초 전 상황이니까 2m/s 남아있겠지. 자꾸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자, 7초를 그리래. 무턱 떼고 7초를 그릴 게 아니라, 자, 7초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상상해 보면 제법 길잖아. 7초가 지난 상황은 얘가 가는데 3초면 오는데도 몇 초였어? 3초였어. 그러면 6초는 여기까지 써도 되겠네. 그러면 7초라는 거는 여기를 무슨 속도로 지나오면서 6m/s로 지나오면서 몇 초 더 지난 상황일 뿐이야. 1초 더 지난 상황일 뿐이다 이거지. 그러면 얘의 1초 후의 모습을 그려주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래놓고 이게 지금 7초일 때고 이게 2초일 때인데 얘들 둘 사이의 거리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좀 어렵나? 그래프 그릴까? 자, 내가 궁금한 거는 플러스 2로 가고 있다가 얘가 시간이 여기서까지 몇 초 지났노? 요건 2초일 때 모습이고 요건 7초일 때 모습이라며. 몇 초 지났노? 5초. 5초 뒤에 얘가 이렇게 모습이 됐대. 자, 그래서 그래프 그리니까 2에서 시작해서 5초 뒤에 마이너스 8, 2에서 시작해서 이게 VT 그래프다, 맞지? 자, 요 넓이만큼 갖고 요 넓이만큼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얘가 1초잖아, 맞지? 그러면 얘 넓이 2고 얘 넓이는 4초 0에서 8 찍으면서 갔으니까 평균 속도 4 16m 뒤로 왔네. 그러면 얘의 총 변이는 2m 앞으로 갔다가 16m 뒤로 왔으니까 마이너스 14m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상하지? 이거 왜 2고 맞지? 1이지? 그래서 15m, 마이너스 15m다 볼 수 있겠다 이거지.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하니까 이런 상황을 막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하는데, 자, 이렇게도 한번 보자.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평균속도 쓸 수 있다고 배웠잖아. 얘가 반환점을 찍고 운동 방향이 바뀔 뿐이지 가속도 변한 적이 있나 없나? 가속도가 변한 적은 없어. 계속 가속도는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배웠던 평균속도 쓸 수 있는 거야. 가봅시다. 플러스 2의 모습에서 마이너스 8의 모습이 됐어요. 평균속도 얼마예요? 하던 대로 가면 돼.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고려를 해야 돼. 플러스 2였다가 마이너스 8로 마무리됐으니까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속도 얼마예요? 마이너스 3m/s다. 자, 평균속도라는 거는 뭐를 가정했다? 이렇게 가는 거 말고 그냥 마이너스 3으로 쭉 갔다고 생각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3으로 출발해서 몇 초 동안? 5초 동안 뒤로 가면 몇 미터 가요? 15m 간다, 맞지? 우리가 구해준 15m가 어차피 똑같다 이거지.
그래서 중간에 반환점이 끼더라도 가속도가 변하지 않으면 평균속도 충분히 쓴다 이거예요. 오케이. 요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1대 3대 5대 7대 9 쓸 거야. 자,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이 물체의 정지 포인트가 여기야. 정지 포인트가 여기에요. 자, 왜 계속 1대 3대 5대 7대 9는 정지를 기준으로 생각할까? 정지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이 VT 그래프의 면적, 아래 면적이 무슨 모양이니까? 삼각형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삼각형이니까. 자, 지금 여기가 반환점이라고 할게. 자, 내가 만약에 2초짜리랑 3초짜리 요렇게 끊었어. 만약에. 그러면 이 넓이랑 이 넓이는 몇 대 몇이겠노? 정지를 기준으로 3각형이잖아. 그럼 몇 대 몇이야? 4대 9다 맞지? 4대 9. 맞습니까? 자, 여기서 이게 9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정지가 기준이 됐고 정지할 때까지 몇 초 전의 상황? 3초 전의 상황에서 왔잖아. 그러면 이 넓이가 지금은 9라는 거지, 9. 근데 우리한테 이거 물었잖아, 이거. 맞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몇 초짜리야? 이게 3초고 이게 총 7초였으니까 이게 몇 초짜리야? 4짜리다 맞지? 4. 그러면 이게 9면 이거는 얼마예요? 16이지 16. 근데 거기서 요거만 빼면 되잖아. 요거는 뭐예요? 정지 찍기 몇 초 전 상황이야? 1초 전 상황이니까 1이지. 그러니까 15다 이거죠.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아. 오케이. 우리 뭐 쉴 때 됐나? 텐션이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우리는 한 번 쉰다, 한 번. 3시간 수업인가, 이제? 한 1시간 반쯤 됐을 때 한 번 쉴 거야. 조금만 더 해보자. 아직 1시간 반은 안 된 것 같아. 자, 이제 그리는 그만하고 저 문제나 풀어줘. 유연물성 1번 한번 가보자. 자, 요 위치 시간 그래프 해석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ST. 자, 이 위치 시간 그래프라는 거는 결국 기울기를 속도로 알려주는 그래프다,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 잘 보고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자, 처음에는 속도가 어때요? 기울기가 엄청 가팔라요.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그러면 얘는 처음에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울기가 차츰 줄어들더니 0을 찍었네, 맞지? 그러면 이 시각 2초라는 시각에서 얘는 속도가 줄어들다가 0 찍었다. 이게 2초다 이거지, 2초. 아직까지는 정지했다지 반환점은 아니야. 다시 갈 수도 있잖아. 자, 근데 이제 보니까 그 다음에 2초 이후에 기울기가 음이네. 맞습니까? 그럼 이제 뒤로 간다, 맞지? 뒤로 가면서 뒤로 가는 속도가, 그리고 이 마이너스 1m/s랑 마이너스 2m/s는 누가 더 큰 거야? 마이너스 1이 숫자가 더 큰 거야? 마이너스 2가 더 큰 거야? 마이너스 1이 더 큰 건데, 물리에서는 수랑 다르게 물리에서는 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 그냥 방향의 의미잖아. 그러면 물리적으로 설명할 때는 마이너스 1m/s랑 마이너스 2m/s는 누가 더 큰 거냐 물어보면 마이너스 2가 더 크다 대답하는 거야. 얘가 더 빠른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속도의 크기가 증가하고 있어요. 빨라지고 있어. 마이너스 방향으로. 자, 그러다가 이 4초라는 시점으로 할게. 4초라는 시점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마이너스 방향의 속도가 줄어들고 있어. 그래서 8초가 됐을 때 0이 되었다. 그러면 4초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줄어들다가 0을 찍었다 이거지. 오케이. 자, 일단은 이 2초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냐? 2초는 운동 방향에 바뀌는 반환점의 의미가 있다 이거죠.
자, 어디였노? 4초. 요 4초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 2초 전후로 해서 운동 방향이 바뀌어서 얘는 반환점의 의미는 있었지만 2초를 기준으로 가속도의 방향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계속해서 4초까지는 가속도가 무슨 방향이야? 0보다 작은 방향이다. 음이다, 맞지? 자, 가속도가 음이라서 계속 속도가 음으로 변하고 있었어. 맞습니까? 자, 근데 4초를 기준으로 어떻게 해? 마이너스로 큰 속도가 점점 줄어서 0이 되면 어디로 변하고 있는 거야? 양으로 변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4초를 기준으로 가속도의 방향이 변해서 양이 되었다. 그러면 이 4초는 가속도가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다. 또는 힘을 반대로 받고 있다라고 설명해도 돼요. 힘을 왼쪽으로 받고 있다가 힘을 오른쪽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설명해도 되지. 오케이. 됐어요. 넘어갑시다. 자, 연문석 1번 봅시다. 자, 어른과 어린이가 위치 시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대요. 자, 그래프 보고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어린이는 무슨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위치가 계속 일정하게 변하네. 등속도 운동입니다. 자, 어른은 어린이랑 좀 차이가 나네. 어른이 제법 빠르다 맞죠? 초반에 제법 빨라서 어린이랑 차이가 나다가 40m 찍었어. 미리. 자, 근데 어른은 다시 돌아온다 맞죠? 돌아왔다가 다시 가서 결국에는 어린이랑 어른이 똑같이 40m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맞죠? 이런 게 요 문제에서 의도겠지 맞죠? 이런 걸 이제 물어볼 거야. 자,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출발 후 10초 동안 평균 속도의 크기는 어린이의 2배다. 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결국 이래 할 거야. 10초 동안 평균 속도를 물었으니까 평균 속도는 뭐 계산하면 돼? 이동 거리야, 변이야? 변이 계산하면 돼. 자, 0에서 10초까지만 볼 거야. 돌아올 사람 있나 없나? 없어. 어차피 이동 거리가 곧 변이야. 자, 어른은 얼마나 이동했어요? 40 이동했고, 어린이는 얼마 이동했어? 10m 이동했으니까 어른이 2배로 많이 이동했잖아. 그러면 같은 시간 2배 많이 이동했으니까 평균 속도도 어린이의 2배다. 요래 풀 건데, 요 그래프에서도 보면 ST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가 속도를 나타낸다며. 근데 어린이는 그냥 자기 속도가 어차피 그대로니까 상관이 없어. 평균 속도도 똑같아. 근데 어른은 속도가 계속 바뀌지만 결국 10초 만에 40을 찍었다는 거는 어차피 매한가지 똑같으니까 이렇게 그어놓고 기울기 찾아도 된다 이거지. 평균 속도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출발 후 20초 동안 평균 속력은 어른과 어린이가 서로 같다. 자, 조심해야 돼. 평균 속도가 아니고 속력이에요. 속력은 이동 거리를 생각해 줘야 돼. 자, 그러면 이 20초 동안 어린이랑 어른이 이동 거리가 똑같으면 평균 속력이 같은 거야. 근데 이동 거리 누가 봐도 누가 더 기노? 어른이 더 길다 맞지? 그럼 평균 속력은 어른이 어린이보다 크다 해야지. 만약에 같다가 답이 되려면 얘를 조정할 수도 있겠다 맞지? 뭘로 조정하면? 속도로 조정하면. 결국 마무리는 40에서 마무리됐으니까. 자, 그래서 이건 틀린 거. 그 다음에 출발 후 20초 동안 어른의 운동 방향은 2번 바뀌었다. 맞나? 여기서 반환점 한번 2번 바뀌었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보통 물리에서 이렇게 투명하게 그리면 이거는 과거일 확률이 높아요. 과거에 이런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 현재 얘들 둘이 여기서 만났다 이거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보고 얘들 둘이 이거 한번 구해보자. 얘들 둘이 만나는 위치가 중앙에서부터 몇 미터일까? 만나는 위치. 안녕. 이게 아니다. 자, 여기다.
잠깐 빼고. 오, 벌써 끝났나? 뭔데? 자, 한번 보자. 자, 일단은 우리가 믿고 기댈 수 있는 거는 평균선을 줬어요. 영희와 철수는 평균 속력이 각각 2와 3으로 계속 이동했다. 자, 일단은 2m/s로 쭉 3m/s로 쭉 갔다고 가정할 수 있다 했으니까, 자, 영희의 이동거리랑 철수의 이동거리는 총 몇 대 몇이겠노? 얘가 2 갔으면 얘는 3 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영희의 이동거리와 철수의 이동거리는 3대 2다. 3대 2. 자, 근데 결국은 얘네들 둘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와서 만났잖아. 맞지? 그러면 이 두 명의 이동 거리의 총 합은 몇 미터겠노? 이 빨간색 길이와 이 빨간색 길이의 총 합은 몇 미터겠노? 이거 왔다 갔다 한 거랑 똑같잖아. 그러면 20m 이동했을 거야. 그러면 전체가 20m, 합해서 20m 이동하면 되는데 얘는 2대 얘는 3으로 이동해야 한다네. 그러면 영희가 이동한 게 몇 미터고 8m고 철수가 이동한 건 몇 미터고 12m다. 그죠? 12m.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었던 요 길이는 몇 미터야? 2m다. 2m. 자, 그래서 기니디 보면 기억 영희와 철수의 변이는 같다. 대표적으로 같은 거지. 결국은 마무리도 만나서 끝났잖아. 그러면 철수와 영희는 변이도 같고 평균 속도도 같고. 그 다음에 니은 영희와 철수는 4초 만에 다시 만난다. 얘가 2m/s로 8m 간 거고 얘는 3m/s로 12m 간 거니까 둘 다 4초다. 맞지? 그래서 4초 뒤에 만났을 거고, 철수의 평균 속도의 크기는 평균 속도 물어보니까 결국 2m 뒤로 간 것밖에 없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m를 4초 만에 갔으니까 마이너스 0.5m/s. 근데 크기 이렇게 물어보면 방향 빼고 대답해 주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얘도 맞다. 오케이,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자, 그림 가에서 A랑 B가 1m/s, 3m/s로 시작했고 운동을. 자, A랑 B는 각각 그래프 보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A의 속도가 일정하네. A는 등속도 운동하고 있고 B는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감소하고 있네. 그러면 B는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다 이거지. 기니디 해볼까? 벌써 다 했나? 어, 오케이. 가보자. 자, 일단은 뒤에부터 볼게요.
0에서 6초까지 변이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자, 변이의 크기를 물어봤어. A는 굳이 변이 따지지 않아도 돼요. 그걸 쭉 가니까 1m/s로 6초 갔으니까 몇 미터? 6m 오른쪽 갔을 거야. 자, 그 다음에 B야. 자, B는 6초까지 변이를 물어보면 이게 반환점이잖아. 그죠? 반환점이니까 얘가 이까지 가면 다시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B의 변이의 크기는 0이지 뭐. 그러면 변이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했으니까 맞고. 그 다음에 니은 0초에서 6초까지 평균 속력을 물어보면 속력 물었기 때문에 얼른 이동거리 해야 돼. 그러면 얘는 어차피 평균 속도가 평균 속력이 다 똑같아. 1m/s다 이거지. 그러면 얘는 가고 오는 거 다 플러스 해야 되니까 몇 미터 갔어요? 2분의 9, 2분의 9네. 아, 9m 갔네요. 그러면 6초 동안 9m 이동했다 했으니까 평균 속력은 1.5m/s다.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했으니까 틀렸네. 뭐고? 이걸 B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도 1초에 얼마씩 줄어드냐 묻잖아. 1m/s 제곱이다. 오케이. 뭐 무리 없는 것 같아. 앞에서 자꾸 틀리고 있어요. 다음 이거 한번 봅시다. 얘는 뭐 문제에서 특별히 뭐 필요가 없네. 문제를. 자, 이거 좀 키워서 보자. 자, 요거는 같이 좀 볼게요. 자, 일단 상황을 보니까 같은 운동을 하는 건 아니고 좀 섞였어. A도 B도 둘 다 등가속도 운동 하다가 등속도 운동으로 바뀐다, 맞지? 자, 초반의 모습에서 보면 초반에는 치고 나가는 게 누가 먼저 치고 나가노? A가 먼저 치고 나간다, 맞지? 근데 A는 1초 동안만 가속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등속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따 한번 물어보자. 이 점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요 순간, 요거 2초네. 2초인 순간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 하면 2초는 무슨 순간일까? 자, A와 B의 속도가 같아졌으니까 만났겠지. 아니야? 자, 2초인 순간은 두 자동차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인데 그때는 만나는 순간이 아니다, 맞지? 무슨 순간이라고 표현해야 돼? 그 다음부터 B가 역전할 거잖아, 속도가. 그러면 따라잡기 시작할 거 아니야. 한 번도 B가 A를 따라잡은 적이 없어. 이때까지 멀어지기만 했지. 그러면 이 점의 의미는 가장 멀 때겠지. 두 자동차가 만날 때가 아니라. 자, A의 속도가 B 속도보다 위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A가 빨랐단 말이야. 그러면 A랑 B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기만 했을 거야. 그치? 그래서 A랑 B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 때의 순간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요 그래프에서 요 넓이는 무슨 의미겠노? 앞선 거리. A가 이동한 거리와 B가 이동한 거리 차이다, 맞지? 그러면 A가 B보다 얼마만큼 앞섰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요게 최고 멀어졌을 때고, 요게 얼마고? 1에 4니까 2m. 자, 그러면 2m만큼 간격이 됐을 때가 최대 차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부터는 따라잡기 시작할 거야. 따라잡는 면적을 그려보라 하면, B가 A보다 얼마나 더 간 일을 그려주면 되잖아. 그러면 요런 면적을 표현해주면 요게 따라잡는 면적이다, 맞지? 자, 그러면 요 삼각형까지로 한번 끊어서 생각해보자. 요 삼각형 면적이 얼마고? 오케이, 1m입니다. 굳이 어려운 사다리꼴 갈 필요 없어. 변수 잡고 갈 필요 없어. 자, 1 걷어내자. 아직까지 따라잡지 못했잖아. 얼마 남았노? A가 2m 앞섰다가 이제 따라잡기 시작해서 1m 따라잡았잖아. 아직 1m 남았다, 맞지? 자, 1m 따라잡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요 상황 보자. 3초 이후의 상황은 무슨 상황이야? 아직까지 B가 A보다 1m 뒤쳐져 있는데 B는 속도가 얼마고? 6이고 A는 속도가 4m/s인 상황이다, 맞지? 그러면 이제 따라잡기까지 몇 초 남았나? 따라잡는 속도가 얼마야? 2m/s다, 맞지? 그걸로 1m 따라잡으면 되니까 몇 초? 2분의 1초, 0.5초 남았겠다 이거지. 그래서 0.5초 후에, 즉 3.5초 후가 되면 얘는 따라잡아서 스친다 이거. 만날 거다 이거지. 같은 위치에서.
자, 그 이후부터는 따라잡았어.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속도가 안 변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는 누가 앞선다? B가 앞선다 이거지. B가 앞서서 1초에 그 간격이 얼마씩 벌어진다? 2m씩 벌어질 거다. 2m씩. 기니디 보면 기억 0초부터 1초까지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도 묻네.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의 크기. 얘는 1초 만에 4 찍었네. 그러면 기울기가 4고 얘는 3초 만에 6 찍었네. 기울기 2네요. 그래서 기울기가 2배다. 맞죠? 가속도가 2배다. 그 다음에 니은 3.5초일 때 B가 A를 앞서기 시작한다. 맞고요. 이제 스쳤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4초일 때는 B는 A보다 1m 앞서 있다. 4초일 때는 요것만큼 앞서 있겠지, 맞지? 0.5초 지났으니까 1m 앞서 있다. 맞죠? 조금만, 요 단어를 마무리하자. 두 문제만 딱 풀고 끝낼게요. 그거 좀 쉽게 끝내는 거예요, 이거. 자, 가속도 시간 그래프 나왔다.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뭐를 해석해서 의미 있게 쓴다? 넓이 해석해가지고 무슨 의미로 쓰겠다? 속도의 변화량으로 쓰겠다. 이렇게 배웠어요. 자, 처음에 물체는 정지했다. 이것도 중요해. 소개 속도를 안 주면 풀 수가 없어요. 자, 처음에 정지한 물체가 이런 식으로 속도 변화를 겪으면서 오고 있네요. 근데 처음 보면 사실 이게 바로 눈에 안 들어와. 얘가 속도가 아니고 가속도 그래프잖아.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에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런 거를 한번 그려보면 좀 편해. 자, 이 물체는 처음에 정지라며. 우리가 0에서 6초까지 한꺼번에 보지 않을 거야. 맞지? 그러면 시간을 좀 끊어줄 거잖아. 당연히 어떻게 끊어주고 관측을 하겠노? 0에서 2와 2에서 4와 4에서 6은 다른 운동이잖아. 그럼 좀 끊어서 살펴본다 이거지. 자, 얘가 0초일 때의 모습이고 2초일 때까지는 그래도 같은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2초까지는 같이 살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2초일 때는 얘가 속도가 뭐가 되어 있겠노? 가속도가 2로 2초가 지났잖아. 4m/s가 되어 있겠네. 자, 그 다음에 2초 동안은 2초에서 4초까지는 얘가 가속도가 없으니까 등속도 운동을 하겠네. 그러면 4m/s로 계속 똑같이 가겠네. 자, 그 다음에 4초에서 추가로 2초 더 지나서 6초 동안은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네. 자, 이제는 마이너스 가속도에 좀 집중을 해보면, 자, 가속도가 얼마인 구간이에요? 마이너스 4다 맞죠? 자, 가속도가 제법 큰 것 같으니까 여기서 얼른 반환점 한번 생각해보자. 얘가 반환점을 찍기까지 몇 초 걸리나? 1초 걸린다 맞죠? 1초. 1초 걸려서 5초일 때 반환점 찍을 거야. 자, 그러면 반환점을 찍고 나서 6초라는 시간은 반환점을 찍고 나서 또 몇 초 지난 상황이야? 1초 지난 상황이네. 그러면 1초 뒤에 찍고 다시 1초 지난 상황이니까 여기 그려주면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 모습은 반환점 찍으면서 계속 등가속도 운동에서 돌아오면 그 모습은 항상 보다 이 속도가 뒤집힌 모양일 거다. 물리 집중위수. 물리 집중위수 수업 맞나? 앉아봐라. 그 책 뒤에 한 권, 가져가자.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반환점을 찍고 돌아가는 운동을 할 거다. 그러면 문제에서 기니디 가보자. 기억. 0초부터 우리 페이지 몇 페이지고? 나 이거 못 돌린다. 12? 자, 12페이지 하고 있다, 우리. 자, 0초부터 4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얼마니 물었어요. 자, 여기서 잘 안 보여. 여기로 가자. 0초부터 4초까지 이동한 거리. 끊어서 생각해주면 돼. 요거 몇 미터예요? 평균 속도 2로 2초 갔으니까. 요거 몇 미터야? 4로 2초 갔으니까 8미터. 그래서 12미터인데 뭔가 얘는 느낌이 여기서 넓이 구한 것 같아. 그래서 일단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은.
자, 5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맞죠? 5초가 반환점이었어. 그 다음에 디귿. 4초일 때와 6초일 때의 위치는 서로 같다. 돌아왔지? 오케이. 맞다, 이거지. 하나만 더 보자. 자, 요거. 그러면 이제 딱 등가속도 운동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문제 보니까 또 가속도야. 가속도 그래프에서 속도 변화량 살펴보고, 문제 그림에서는 최초 속도랑 최종 속도만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속도가, 저기서 말하는 A라는 가속도가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얘가 처음부터 6초가 지나는 순간까지 이런 식으로 속도가 변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 모든 속도의 변화를 다 겪었을 때 최종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한번 표현해 보는 거야. 그러면 A가 얼마가 돼야 될까? 다 했나면서. 어. 자, 같이 한번 가봅시다. 나는 이런 그림들을 좀 더 좋아하긴 하는데, VT 그래프를 요번에 그리면서 한번 가볼게요. 뭐, 푸는 방법은 거의 뭐 똑같아. 자, VT 그래프를 그려서 얘의 모습 한번 살펴볼 건데, 초기 속도가 4래요. 자, 2초가 지났어. 얘는 속도가 감소하는 가속도니까. 마이너스로 감소한다, 맞지? 얼마만큼 내려갔어요? 속도가 얼마만큼 줄었어? 2a만큼 줄었다, 맞지? 자, 그리고 나서 이 속도로 가속도가 없으니까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4초야, 맞지? 자, 그 다음에 다시 가속도를 플러스로 겪으면서 얘가 제법 크네. 올라가서 6을 찍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얼마만큼 올라갔어요? 4a만큼 올라갔다, 맞지? 2a 내려가고 4a 올라가서 최종 속도 얼마 찍었어요? 6m/s 찍었네. 그러면 a 얼마 돼야 돼요? 여기서 2a 더 증가한 것밖에 없잖아. 그러면 a가 1m/s 제곱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요런 거 넓이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상황이면, 뭐 사다리꼴 해도 되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이제, 요거 몇 m/s 됐어? 2a, a가 1이니까, 2a 떨어졌으니까. 2m/s 됐다, 맞지? 그러면 이 구간은, 첫 번째 0초에서 2초 구간은 그냥 평균 얼마 가는 구간? 3으로 가는 구간 생각이 되고, 2에서 6이니까 평균 얼마로 가는 구간? 4가 여기 있노. 4로 가는 구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이거지. 기니디, 기억. 1초일 때 가속도 크기. A니까 1 맞죠? 맞고. 그 다음에 니을. 3초일 때 속력은 3초일 때 2m/s 맞고. 그 다음에 디귿. 0초부터 6초까지 평균 속력은 이동거리. 평균 속도 3으로 2초 6m, 2로 2초 4m, 4로 2초 8m. 그러면 총 18m를 6초 만에 갔으니까 평균적으로 3m/s. 뒤에서도 마찬가지고 전체 시간 이런 거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뭐 V고 2V고 뭐 4V야.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이 가속도가 다른 각각 등가속도 운동한다고 치자. 여기서 이까지 총 이동하는 동안 평균 속력 얼마니 이런 거 물어보면
여기서 평균속도 각각 찾아서 뭔가를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뭐 하면 돼? 전체 이동거리 찾아서 전체 시간으로 나눠주면 평균속력이에요. 그래서 운동이 깔끔하게 등가속도 운동이면 우리가 쓰는 평균속도 쓰면 되고, 근데 이런 식으로 운동이 제각각이잖아, 맞지? 그러면 그냥 다 각각 구해서 다 더해서 전체 시간으로 나누는 게 가장 깔끔하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맞다. 좀만 쉬었다 하자.